예, 국가인공지능 역량 강화 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백벌에는 제가 기본적인 백벌은 하고 또 좀 보완해서 우리 최영두 우리 국민의힘 제6정책조정위원장님, 그 다음에 AI 전문가이신 고동진 의원님께서 필요하다면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자들 Q&A는 우리 송상훈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정책실장님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은 심화되는 AI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은 약 729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프랑스도 AI에 약 1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외 주요국이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산업 연구계의 AI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순위에서,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순위에서 절대 우위인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와 함께 3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체 AI 기본 모델은 약 10개 정도를 10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있지만 미국은 133개, 중국은 55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10개에 거쳐 아직도 선두인 미중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일 당정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최근 화제가 된 중국 딥시크의 사례를 통해 AI 경쟁이 인프라 경쟁을 넘어 효율적 알고리즘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과 함께 AI 모델을 개발할 고급 AI 인재 확보,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정책 어젠다 중에 상당히 중요한 어젠다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으로 말하면 해당 학과의 대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해당 학과 대학생들에게 획기적인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 상위 20% AI 연구원 중에 한국이 배출하는 비율은 한 약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47%, 미국이 18%인데 AI 상위급 혁신 인재는 국내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GPU 등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는 국가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자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AI 인프라 조기 확충을 달성하고 AI 연구 개발 환경 및 AI 컴퓨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협력을 통해 국내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트 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10배 확충하여 기업과 연구계가 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통해 구축된 GPU와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연구객과
연구계와 산업계에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자체 AI 기본 모델이 GPT 등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AI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송상훈 실장님이 좀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청년들이 세계 최고를 목표로 도전할 수 있는 AI 놀이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서 나아가 차세대 AI 모델 및 AI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 최고급 AI 인재 양성 확보, AI 기술 사업화를 위한 AI 스타트업 육성 등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꾸준한 R&D와 정책적 지원을 발판으로 성장한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글로벌 빅테크의 실력을 인정받은 일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마 메타의 한국 퓨리오사 AI 인수 논의와 관련된 그런 사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인공지능 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은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AI 컴퓨팅 인프라 10배 확충,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 개발, AI 스타트업 펀드 성장 발전 지원할 수 있는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민생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제 100발언 마치겠고요. 혹시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나 고동진 의원님.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영두입니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우리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여러 정쟁이 있었지만 AI 인프라 확충에 관해서는 지난해 상당한 예산에 대한 논의가 모아졌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민주당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추경에서 특히 AI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 어떻게 될지 지난 예산 정액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에 우리 과기정통부에서도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겠지만 오늘 당정은 유상임 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유럽에서 열렸던 AI 서밋에 다녀온 뒤로 지금 AI 세계 각축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을 가기 위한 긴급한 예산, 추경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예정대로 될 경우에는 우리는 최첨단 GPU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보다 10배 이상 확충하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혁신 생태계 아우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AI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은 우리 딥시크 충격으로 놀랐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그 주요 기업들에서 개발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체 AI 기반 모델 10개 정도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을 넘어서 차세대 AI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정부와 당은 총력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위 의장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AI로 전환될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AI를 선도할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 선도 프로젝트 역시도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여야가 극심한 정쟁 속에서도 과방위에서 합의했던 AI 인프라 확충 예산의 정액 규모는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모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원과 함께 이 AI G3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올해 상반기, 올해 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는 과방위 간사로서 여기에 8천억을 더한 2조 원 정도의 GPU와 AI 인프라 확충 강화를 위한 정부의
큰 예산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기자들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기자들이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제가 말이 좀 빠르. 제가 빨랐어요. 그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그 인프라 소위를 맡고 있는 고동진입니다. 이 뭐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이게 지금의 AI는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 파워 이 세 개 톱니바퀴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 중에서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거는 바로 GPU와 메모리가 결합된 것이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GPU에 같이 활용되는 메모리는 거의 뭐 80% 이상을 85% 가량을 대한민국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산자위에 속해 있는데 어제 이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법안 소위 문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이게 제가 삼성전자에서 한 40년이라면서 한 15년을 개발을 해봤는데 이 개발 업무를 주당 시간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참 이 개발을 안 해본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이게 그것도 이 생산직이나 어떤 다른 직군도 아니고 연구개발 직군 중에서 5%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한 5% 정도 되는 인력에 대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빠른 시간 내에 법안 소위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컴퓨팅 파워, GPU와 메모리의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는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 GPU 여러분들 한 장, H100 한 장 돌리는데 1.2kW가 들어요. 1.2kW면 이만한 방에 쓰는 전기 스토브 하나 쓰는 그 전기 난로 그 정도 용량입니다. 이 백열구가 하나가 100W 정도. 그래서 어제 우리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는 에너지 3법 중에 전력법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주 52시간만큼 이게 통과가 안 된 게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 우리 과기정 통부에서 우리 송 실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이 정부의 그 AI R&D 센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을 만나보면 특히 중소중견기업 이 GPU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을 많이 키우고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런 GPU를 쓸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환경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딥시크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사람입니다. 이 딥시크가 구정 연휴 기간 중에 갑자기 그냥 뉴스거리로 나오면서 뭐 자기네들은 만장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아니에요, 뭐 얼마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즉 많은 컴퓨팅 그런 파워를 안 가지고 적은 비용, 그것도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사실 불러준 거고, 그것을 우리 개발자들이 국내 계시는 분들이 마음껏 개발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도 일단 GPU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기정 통부에서 잘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봅니다. 오늘 회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린 AI를 위해서는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 파워라고 그랬는데 이 데이터 측면에서 뭐 신문지상에서 다 나와서 여러분들 볼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하고 쓰고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공공 데이터도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개발자들이 마음껏 쓸 수가 없습니다. 학습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대정부 질의 때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개인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라면은 공공 데이터를 우리 개발자들이 학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도 빨리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예,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민관 합작의 SPC 특수목적 법인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각각 2천억씩 출자해서 총 4천억으로 출발합니다. 민간입니다. 민간 2천억, 정부 2천억 이렇게 각 2천억씩 총 4천억을 출자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에 총 2.5조 원, 최대 2.5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당초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당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그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보자 이제 기자분들 Q&A 받을 텐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오늘 회의 중에 그 역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인재 육성 부분이 굉장히 좀 그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AI 반도체 또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기술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 획기적인 국가 장학금 지급, 무상교육 실시 이 부분은 좀 언론에서 관심 있게 달아주시길 바라고 추경 편성 때 AI 산업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만은 최근 이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있었고 이번 추경도 국채를 발행해서 편성해야 되는 만큼 그런 재정 당국의 어려움도 같이 감안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대략적인 규모나 대상 이런 부분 조금 더 듣고 싶어서 거기에 무게를 줄 것 같아서 대략 무상교육 말씀하신 거요. 대략 거기 좀 대략적인 규모라던가 대상이라던가 이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지금 현재도 이제 국가장학생 제도가 지금 현재도 이제 국가장학생 제도가 있는데 이런 첨단 전략 기술 분야에 그 좀 보다 강화된 국가장학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그다음 그 여러 가지로 인재 육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 당국하고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만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을 내려고 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졸업 후에 국내 산업에 봉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무상교육을 실시를 할 테고, 그다음에 해외 유학 등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고 또 국내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 예. 그 딥시크 사용자 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 계획이나 보안 대책 논의하신 거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딥시크 이용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별도로 발표한 사항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요. 이건 국회 쪽에 이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AI 산업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긴 해야 되지만 동반해야 될 것이 감정 추론이라든지 외모 기반한 예측 등
위험한 AI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당 측에서 어떻게 준비가 들어가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AI 기본법 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여야가 힘을 모아서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는 AI 기본법을 통한 AI 육성 또 AI 이런 그 여러 가지 고위험 AI를 관리를 위한 기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보면은 한편은 엔진이 발전하고 다른 한편은 브레이크가 동시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브레이크 산업만 발전시켰다면 자동차 산업은 없었겠죠. 고위험에 대한 것도 실질적인 제가 런 야쿤 메타와 일하고 있는 뉴욕 대학에 지금 우리 AI의 또 한 사람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이나 야쿤 교수랑 지난 12월 달에 30분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야기도 이 고위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런 그 위험을 통제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를 해야지 그 자체가 고위험 자체에 대한 우려로 만일 AI 이 논의에 대해서 그걸 한다면은 AI 자체의 발전, AI가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복지 혜택의 확대라든가 문명의 전환에 기여하는 데 대해서 자칫 우리나라만 영국의 적기조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장관이 다녀오신 유럽의 AI 서밋 같은 경우 유럽의 AI 기본법 같은 제재가 굉장히 규제 중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딥시크까지 보면서 유럽 역시도 지금 이 문제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의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면서 AI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집중적인 과제는 추상적이가 아닙니다.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GPU가 부족하면은 AI 인프라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뭐 어느 당은 35조를 엉뚱한 데 쓰자 그러는데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쓰는 데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이 쓰지만 그건 민간의 창의력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AI 투자를 장려하고 또 끌어들이고 외국의 빅테크와도 협력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을 가용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지금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에 합의했던 1.2조 플러스 8천억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어떻게 하냐 이게 이 정도 개인 의견 내는 것도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 생태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GPU가 없으면은 우리 인재를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AI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서 GPU가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오늘 논의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저 기술적으로 하나 애들을 하면 최근 6, 7년 사이에 지금 아까 우리 기자분이 질문한 그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AI 기반의 채용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그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성 인력에 더 낮은 점수를 주는 그런 게 뒤늦게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과거 6, 7년 동안에 그러니까 2022년 전에 그 LLM 모델은 그런 헐루시네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러니까 환각, 뭐 거짓, 뭐 이런. 근데 지금의 2025년 2월 현재 AI 기술은 과거 2, 3년 동안 1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거의 한 2달에서 3달 사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보완책도 가져가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앞으로 6개월 그다음에 올해 말 내년 6월 6개월 단위로 보여줄 기술의 발전이 알고리즘이 지금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잘못된 것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다. 기술적으로.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기술 발전. 그 GPU 이제 칩 구매 예산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칩을 구매할지가 이제 결정할 거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사실 뭐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 5개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칩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대비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칩은 저사양 칩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일각에서 국내 AI 업계 일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 GPU 칩 구매 계획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또는 하나라도 더 이렇게 고성능의 칩을 구매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벌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인공지능 정책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최신 사양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H200하고 B200이 되겠습니다. 통상 이제 H100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회자됐는데 H100은 시중에서 단종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주시는 말씀은 B200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불안정하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금년에는 아무래도 H200이 위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단기간에 운영될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최신 버전의 GPU를 확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200이 안정화되면은 B200 쪽으로 저희가 포커싱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와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오더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엔비디아 쪽과 좀 접촉을 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자체는 이제 GPU 구매와 관련된 질문이어서 이제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요. 구매 과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내 AI 클라우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GPU를 저희 스타트업이나 연구계에서 사용할 때 그 사용 대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 한 300억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를 확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구매까지 이르는 소위 공백 기간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